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단순히 현실을 목격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조각하고 빚어내는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고정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주파수가 닿을 때 비로소 형체를 갖춥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 경험했던 모든 기쁨과 상실, 그리고 작은 돌파구와 커다란 좌절은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진동, 우리가 집중하고 있던 의식의 방향성에 따라 펼쳐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용이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평범한 감각의 장막을 잠시 젖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존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우리는 양자세계라는 기묘한 공간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상식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입자는 독립된 물체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파동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의 본질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의식적 관찰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가능성의 파동은 단일한 입자로, 단일한 사건으로, 하나의 현실로 붕괴합니다. 무한한 옵션의 바닷속에서 하나의 선택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메커니즘이 실험실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동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지가 곧 현실을 수없이 붕괴시키며 선택하고 있다면? 이 질문은 매우 심오한 차원을 열어줍니다. 현실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관찰하는가, 아니면 무심코 관찰하는가? 바로 여기에 삶의 방향성이 갈립니다. 관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특정한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 곧 보이지 않는 장, 필드에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관찰은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결핍과 두려움, 불안과 의심의 진동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돌아오는 현실 또한 부족과 불안, 혼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드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울처럼 비출 뿐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미 이를 다양한 언어로 전해왔습니다. 내면과 외면은 서로를 비춘다. 네가 찾는 것은 너를 찾고 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를 얻게 된다. 모두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곧 외부 세계의 캔버스를 그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를 조금 더 실질적인 예로 풀어봅시다. 누군가 문제에 계속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한다면 그는 그 문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계속해서 다시 관찰하고 다시 붕괴시키며 동일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같은 주파수에 머물게 하며 같은 주파수는 다시 동일한 현실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삶의 반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스크립트를 계속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 관찰자에서 의식적 관찰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미래에 가능할 수 있는 모습을 감정적으로 미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정렬, 퀀텀 얼라이먼트입니다. 물질을 억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버전의 삶과 주파수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고 생생하게 그리고 충실히 그 버전을 관찰해낼 때 필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의 동기화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명료함, 감사, 평화, 힘을 발산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관찰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현실을 조율하고 다른 세계를 붕괴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완벽히 고쳐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것을 내면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버전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가오고 있는 가능성에 조율하고 있습니까? 필드는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관찰자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진동적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고정된 무대로 바라보지 않고 응답하는 장으로 인식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우주가 응답할 수 있는 관찰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짚어봅시다. 우리는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 감정, 기대, 내면의 기류 전체가 관찰을 이룹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에 응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믿고 진심으로 기대할 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내적 주파수가 어떤 세계를 드러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기계로 보지 말고 거울로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송출하는 것을 반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송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뇌? 아닙니다.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송출기는 심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발생시키는 전자기장은 뇌보다 수천 배 강력하며 몸을 넘어 주변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의 장이 곧 외부 에너지 필드와 상호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량이 생깁니다. 마음과 감정이 일치할 때 우리는 명료한 신호, 안정된 주파수, 정렬된 관찰자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은 풍요를 외치면서 감정은 두려움과 부족을 떤다면 신호는 조각나고 필드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진동을 듣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말의 반복은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 말 아래 깔린 진동, 감정, 그리고 내적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고대의 신비가들이 가르쳐온 핵심이자 양자과학이 증명한 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찾습니다. 청구서, 어제의 대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특정한 현실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몸은 상상의 위협과 실제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호흡은 얕아지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우리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생존 모드에서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위협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호흡을 하고 손을 가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감사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정렬의 실제 모습입니다. 외부 증거가 없어도 내면에서 이미 충만함과 신뢰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주파수는 열리고 필드는 비로소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현실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필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합성, 코헤런스에 응답합니다. 명확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명료함이 되십시오.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랑을 체화하십시오. 풍요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풍요로운 존재처럼 주파수를 발산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현실로 붕괴될지는 우리의 존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원하는 현실과 감정적으로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정합성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필드는 우리의 주파수에 더 빠르게 맞추어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양자장을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양자장의 화신입니다. 현실은 당신 밖에 있는 무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의 반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렬은 잠깐 머무는 방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반복에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내적 이야기를 되새기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필드는 늘 응답함으로 그것을 현실로 계속 불러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나는 항상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필드의 특정한 신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정체성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나는 풍요롭다라고 적어도 내적 진동이 부족에 고정되어 있다면 필드는 그 진동을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얻습니다.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반복된 생각과 감정은 뇌 속에서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동적 패턴이 되고 몸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그 감정을 재현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반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짧은 순간의 전환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를 소프트웨어처럼 정밀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간선은 바뀝니다. 현실은 새롭게 조율됩니다. 힘을 주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필드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이미 안정적이고 기쁨에 차 있고 풍요롭고 명료한 또 다른 나가 존재합니다. 그 버전은 단지 다른 에너지 코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버전의 나는 무엇을 관찰할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선택을 반복할까? 이것은 가짜로 꾸미기가 아닙니다. 성공할 때까지 연기하라가 아니라 진동하라, 그리고 그것이 되라입니다. 반복된 관찰은 필드 속에서 안정성을 창조하고, 필드는 더 이상 우리를 소망하는 자로 보지 않고 기억해내는 자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꿈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 꿈을 잃지 않은 버전에 나와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양자 물리학은 영적 훈련과 만납니다. 관찰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지시입니다. 일관되게 수행될 때 관찰은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새로운 시간선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약간의 지연을 두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드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적 세계가 새로운 자아로 바뀔 때 우리는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더 안정되고, 외부의 확인을 갈망하는 마음은 줄어들며, 내적 명료함은 선명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증거입니다. 외부는 메아리일 뿐이고 기원은 언제나 내면입니다. 더 아름다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자아로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징후를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징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동 그 자체가 됩니다. 타인에게는 그것이 느껴지고 세상은 그 신호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매 순간 같은 정체성을 선택하며 같은 생각, 감정, 행동을 강화할 때 신호는 점점 뚜렷해지고 시간선은 가속적으로 붕괴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안정화시키고 있는가? 어떤 현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가? 눈으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말입니다. 양자장은 완벽한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나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만들려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가 아직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관찰자 효과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중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집중에 담긴 존재 상태입니다. 불안과 집착 속의 관찰자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내보냅니다. 반면 평온하고 정렬된 관찰자는 잠재성을 단순히 붕괴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속화시킵니다. 필드는 힘으로 자석처럼 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명에 의해 움직입니다. 공명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하다는 진동을 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의 파동 함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퍼져 있다가 관찰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단 하나의 사건으로 붕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의 깊이를 간과합니다. 필드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찰에 담긴 정서적 색조까지도 반영합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에 응답하는 현실이 돌아오고, 절박함으로 바라보면 절박함에 맞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우주는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비추어 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항복 서렌더, 이 단순한 영적 덕목을 넘어 양자적 전략이 됩니다. 항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를 명확히 한 후 감정적 간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쥐려는 순간 신호는 흐려지고, 과도한 생각은 잡음을 만들며 의심은 파동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관찰자의 신호는 고요하고 안정적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었을 때 잡음 없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우리의 에너지가 일관성을 가지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반대로 주파수의 경계에 머물면 삶은 잡음과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는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옛 자아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 정확성을 담고 있습니다. 부족함의 감정은 그 순간 원하는 현실과의 주파수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징후를 찾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걱정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관찰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집착이었고 필드는 통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미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알았던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고 결과는 의외로 부드럽고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관찰의 힘입니다. 신호를 보낸 뒤 그것을 신뢰하며 놓아주는 것. 그때 필드는 가장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관찰자 효과는 단순히 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미지의 세계와 함께 걷는 훈련, 보장 없는 미래를 사랑하는 태도, 증거가 없어도 신뢰하는 용기. 우주는 늘 우리를 듣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응답받을 만한 존재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애쓸수록 현실은 더 늦춰집니다. 더 깊이 신뢰할수록 정렬은 빨라집니다. 억지가 사라지고 공명이 자리 잡을 때 삶은 기다렸다는 듯이 붕괴합니다. 그러니 관찰자 효과는 단순한 주의 집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일치, 존재의 동기화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려 할 때 나는 그것을 이미 살고 있다는 주파수와 공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기도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듣기 때문입니다. 애써 꾸미는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필드는 진동의 일관성을 읽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에너지는 지금 필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명료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림과 의심이 섞여 있습니까? 필드는 우리의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관성을 기다립니다. 이제 코드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주의 암호를 송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호흡, 걸음걸이, 말투, 생각, 감정, 기대, all of it 모두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합쳐져 하나의 독특한 진동 서명을 만듭니다. 필드는 그 서명에 응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라디오 신호가 뒤섞인 공간에 들어선다고 합시다. 그중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주파수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산만한 에너지는 잡음을 만들고 필드는 무엇을 반영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정렬된 에너지는 강력한 코드가 되어 현실을 재배열합니다. 이 코드의 진실은 거짓으로 꾸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풍요의 말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화건을 외친다 해도 필드는 혼란만 반영할 뿐입니다. 필드는 단 하나, 우리의 일관된 진동만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힘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은 이미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자유로운 사람처럼 호흡하고 자신 있는 사람처럼 걸으며 신뢰하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돈과 사랑,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있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중심에 무너져 들어가 있습니다. 필드는 그들을 중심으로 재조직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코드가 되었을 때 결과를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필드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호가 이미 정밀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필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의 에너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일치된 신호인지 아니면 여전히 분열된 목소리인지. 필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렬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자적 여정에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조급히 앞날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나와 얽혀 있으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물리학에서 말하듯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지 서로 다른 확률로 중첩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되는 순간은 관찰자의 주파수가 그와 맞닿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파수에 조율되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일치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멈추고 고요해지고 진동을 일치시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간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선 속으로 붕괴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코드가 바로 모든 돌파구, 모든 양자도약,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입니다. 우주가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라도 그 버전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와 원하는 자리 사이에 간극을 만듭니다. 그 간극은 불안, 두려움, 무가치감, 조급함,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극을 바라볼수록 간극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의 시선을 오래 두면 부족함의 시간선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각을 느끼고 신경계가 새로운 주파수에 편안히 놓일 때, 증거가 없어도 신뢰할 때 그 간극은 사라집니다. 시간은 휘어지고 필드는 재배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삶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궁극적인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새롭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선명하게 보고 느끼고 갈망하는 미래는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필드의 더 넓은 차원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확장된 버전의 자신으로부터 울려오는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버전이 앞서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간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증거가 나타나야만 안심하려는 습관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믿을 때
현실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믿으면 필드는 순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필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사할 뿐입니다. 지연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은 정렬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온전히 정렬되면 현실화는 필연이 됩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약은 먼 거리가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기적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멈추어 호흡하십시오. 가슴속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지금 여기서 그 미래의 버전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이 호흡이 문입니다. 이 숨결 하나가 관문이고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버전은 단 한 주파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와 공명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필드에서 서로의 신호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더 이상 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몸과 마음에 체화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장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장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막을 뚫고 나가기 위해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필드는 외부의 조작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내적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다른 이야기를 되풀이할 때, 새로운 감정을 안정화할 때,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때, 그제야 필드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관찰하는 이야기의 반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같은 불안, 같은 결핍, 같은 자기 이야기를 다시 읊는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시간선의 고착화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스스로를 특정한 버전으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그 연습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연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따르면 반복된 생각과 감정은 뇌의 회로를 새롭게 배선합니다. 새로운 회로는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새로운 호르몬과 신호를 방출하며 결국 몸 전체를 다른 주파수로 조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 호흡 리듬, 전자기장까지 변화시키며 그 신호가 필드에 각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과 체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이나 시각화, 저널링을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정렬하다가 오후에는 불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는 불안정해지고 필드는 혼란을 반영합니다. 필드가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이미 우리의 본성인 듯이 자유로운 사람처럼 숨쉬고 풍요로운 사람처럼 걸으며 사랑받는 사람처럼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체는 점차 그 정체성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채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태도, 눈빛, 목소리, 에너지가 이미 새로운 현실의 징표로 드러납니다. 필드는 이런 일관된 신호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주변을 재배치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던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억지로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심을 잡고 있었고 스스로의 신호에 완전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정성이 바로 끌어당김의 힘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맞춰 흘러가듯 조율됩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그 코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과를 더 이상 조급히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필드가 알아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완벽히 조율된 악기가 더 이상 튜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바깥에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에너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풍요와 확신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과 망설임을 송출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정렬된 순간, 단 하나의 진정성 있는 호흡, 단 하나의 깊은 감정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필드는 우리의 언어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일관성과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풍요로움을 느끼는 순간에 반응합니다. 단어가 아니라 진동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는 첫 호흡에서 감사의 파동을 불러오고 대화 속에서 신뢰의 진동을 심으며 작은 행동마다 이미 충만한 사람처럼 움직이십시오. 그 반복은 곧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은 시간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즉각적으로 증거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필드는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조금씩 다른 반응을 선택하며 새로운 자아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는 단지 메아리입니다. 기원은 언제나 내면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고 증거 그 자체가 될 때 필드는 당신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현실은 당신의 내적 코드에 따라 흘러갑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꾸준히 송출하는가에 따라 필드는 정확히 그 신호를 반사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이 매 순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코드 개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주의 암호를 발신하는 존재입니다. 그 암호는 당신의 호흡, 자세, 말투, 감정, 생각, 기대감, all of it 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암호는 일관된 진동이 되어 필드에 전달됩니다. 필드는 그 암호를 해석해 현실을 구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호가 뒤섞인 공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신호가 결국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두려움, 결핍, 욕망, 그리고 희망이 뒤엉킨 산만한 신호라면 필드는 그것을 혼란스럽게 반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 감정, 신체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면 당신은 깨끗하고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 순간 현실은 명료하게 조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이 암호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풍요를 외치는 말은 필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긍정의 문장을 외운다 해도 신호는 혼란만 만들어냅니다. 필드는 단 하나, 진동의 일관성만을 듣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는 힘은
되려고 애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한 존재로 살아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숨쉬고 걸으며 말하고 행동할 때 신체와 감정은 새로운 정체성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빛, 목소리, 기운, 태도, all of it, 이 새로운 현실의 신호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필드는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사람들은 결코 무엇인가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중심에 무너져 들어가 있고 자기 신호와 완벽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정성이야말로 강력한 자석입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코드가 현실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코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드가 응답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율이 끝난 악기가 더 이상 손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게 외부의 증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호가 이미 정밀하게 발신되고 있으므로 필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암호를 발신하고 있는가? 나의 에너지는 분명한가? 아니면 여전히 갈라져 있는가? 필드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일관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말해, 당신이 보낸 신호가 곧 당신의 현실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진동이 말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말합니다. 시각화가 아니라 체화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체화가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곧 새로운 시간선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미래와 얽혀 있으며 단지 그 주파수로 정렬되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낄 때, 신체가 그것을 믿을 때, 필드는 순종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현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을 바꾸십시오.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증거가 되십시오. 시간선을 기다리지 말고 시간선 속으로 붕괴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장을 펼칠 것입니다. 양자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원하는 현실은 결코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단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파수에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과 애씀입니다. 한 가지를 너무 강하게 원하면 우리는 그 결핍의 진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필드는 그 결핍을 반사하고 현실은 더 많은 부족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풍요의 진동을 송출합니다. 그러면 필드는 그 풍요를 반영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밤낮으로 붙잡고 있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필드가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결핍의 주파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번은 바랐던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애쓰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순조롭게 다가왔던 것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신뢰 속에 있었고 결과는 수월하게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항복의 힘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필드를 신뢰하는 태도. 신호를 보낸 후에는 그것이 돌아올 것을 믿고 놓아주는 것. 그 순간 신호는 가장 맑고 강력해집니다. 필드는 그 맑음을 인식하고 일관된 응답을 돌려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를 신뢰하는 법입니다. 외부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미 변화를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이 부드럽게 고요해질 때 이미 필드는 새롭게 배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가라는 시간 개념을 붙잡지 않습니다.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주파수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와 정렬되면 미래는 현재로 붕괴합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보이는 변화는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시간선에 들어선 것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미래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떠올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미래가 언제 올지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려놓으십시오. 언제와 어떻게를 내려놓을 때 필드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는 그 순간 신체는 새로운 정체성을 흡수합니다. 신체가 믿으면 필드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필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연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은 정렬로 초대하는 손짓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정렬되면 현실화는 필연입니다. 더 이상 언제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숨 하나가 바로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바람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일관된 관찰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조차 필드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떠오른 생각,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감정, 자동으로 나오는 말투, all of it, 이 바로 필드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의도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자아의 반사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반복된 생각과 감정을 회로로 굳히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동화됩니다. 그러면 몸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같은 감정을 재현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변화하려 하지만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 반복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5분간의 시각화나 잠깐의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하루 종일 자신을 새로운 버전으로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당신은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일상이 될 때 시간선은 바뀝니다. 여기서 강력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미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처럼 숨쉬고 풍요로운 사람처럼 돈을 다루며 사랑받는 사람처럼 관계를 대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은 그것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의 징후를 찾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징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새로운 현실의 증거가 됩니다. 필드는 그 신호를 감지하고 새로운 상황과 기회를 반사합니다.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자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의 깊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중 속에서 어떤 존재 상태로 서 있는가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불안한 관찰자는 잡음을 내보내고 집착하는 관찰자는 신호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정렬된 관찰자는 맑은 신호를 발산합니다. 필드는 그 신호를 즉각 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항복입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의도를 품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신뢰 속에서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호는 순수해지고 필드는 혼란 없이 응답합니다. 마치 라디오를 정확히 맞출 때 잡음이 사라지고 맑은 소리가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적 신호가 분명해질수록 현실은 더 매끄럽게 조율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는가? 그것이 일관된 신호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바람이 섞인 잡음인가? 필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관성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필드에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곧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감정, 행동, 존재 전체가 암호이며 필드는 그 암호를 읽습니다.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필드는 더 이상 당신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현실로 붕괴됩니다. 우리가 이 길 위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현실은 결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늘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며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그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인 질문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매 순간 선택하고 있는가? 바로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멀리 있는 도착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진동하고 있으며 단지 당신이 그 진동과 맞추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기다릴 필요도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주파수로 붕괴되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습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을 바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습은 이미 이루어진 버전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풍요롭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그 감정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과 신체가 새로운 버전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점점 그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신경과학은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반복된 감정은 뇌의 뉴런을 새롭게 연결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이 회로는 다시 호르몬과 화학 반응을 변화시키며 결국 신체 전체가 새로운 패턴을 자동적으로 재현하게 만듭니다. 몸이 먼저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필드는 이것이 현재다라고 인식하고
그에 맞는 현실을 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종종 기적이라고 부르는 변화의 비밀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신호를 일관되게 보낸 결과입니다. 신호가 깨끗해지고 반복이 충분히 쌓이면 필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의식도 복잡한 절차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반복과 일관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의 감정을 불러오고 낮 동안에는 신뢰의 상태로 행동하며 밤에는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떠올리며 잠드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당신의 정체성은 점점 새로운 시간선과 합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순간 당신은 다시 결핍의 주파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신체와 감정이 먼저 바뀌고 필드는 그에 응답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언제 될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며 미래는 현재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과를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존재로 살기 시작할 때 필드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필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동을 듣습니다. 시각화가 아니라 체화를 읽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존재를 반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존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현실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전환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 상황을 바꾸려 노력해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기회를 원하며 세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양자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외부는 결코 원인이 아닙니다. 외부는 단지 반사일 뿐입니다. 원인은 언제나 내면의 진동에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은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자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몸은 이미 그 두려움을 현실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며 신경계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 필드는 두려움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현실을 반사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평온함과 감사함을 선택할 때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경계는 이완됩니다. 필드는 그 평온을 반사합니다. 현실은 다시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모든 비밀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얻습니다. 존재의 진동이 바로 암호이며 필드는 그 암호를 읽고 반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습은 하나뿐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생각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 신체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다시 연습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연습할 것인가? 결핍을 되새길 것인가? 아니면 풍요를 체화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의 누적이 곧 시간선을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필드는 우리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를 읽지 않습니다. 비전보드, 종이에 적은 문장, 암송하는 긍정문, all of it. 필드에는 직접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필드가 듣는 것은 오직 진동, 일관된 주파수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 나는 풍요롭다 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여전히 부족함 속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결핍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보다 진동이 우선입니다. 생각보다 체화가 우선입니다. 소망보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그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필드는 혼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할수록 현실은 더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애씀 속에는 여전히 나는 아직 없다라는 진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뢰하고 놓아줄 때 현실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애씀보다 정열, 집착보다 항복, 부족보다 이미 충만함. 이것이 관찰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징후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 감정, 존재 자체가 새로운 현실의 신호입니다. 필드는 그것을 인식하고 현실은 자연스럽게 재배열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진동을 강화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양자적 진실의 핵심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되는 것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과학과 영성의 교차점에서 증명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풍요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필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필드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진동만을 듣습니다. 당신이 말은 풍요를 원한다고 하지만 매 순간 부족을 느낀다면 필드는 그 부족의 신호를 잡아내어 현실을 그렇게 짜맞춥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단순한 반사입니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추듯이 필드는 당신이 발신한 것을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합성입니다. 생각, 감정, 신체, 에너지가 하나로 맞춰져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고 감정이 두려움에 잠겨 있다면 신호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잡음이 섞인 라디오처럼 필드는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 신체가 모두 같은 진동으로 맞춰질 때 그 신호는 맑고 강력하게 필드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코드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는 것, 신체가 그것을 기억할 때까지, 감정이 그것을 자연스레 재현할 때까지, 행동이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결국 우리는 우리가 되풀이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 변화는 하루아침에 번쩍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게 쌓이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아침에 감사의 감정을 불러오고 낮 동안에는 신뢰 속에서 행동하며 밤에는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떠올리며 잠드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새로운 패턴은 새로운 시간선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언제 올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순간
미래는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동과 내가 맞춰질 때 시간은 무너지고 미래는 현재로 붕괴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사실은 그것을 멀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간절함에는 언제나 결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신뢰할 때 우리는 풍요의 진동을 발신합니다. 그러면 필드는 그 풍요를 반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대상이 아닙니다. 돈, 관계, 기회, all of it.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줄 것이라고 믿는 감정입니다. 안전함, 자유, 사랑, 기쁨. 그렇다면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감정을 살아낼 때 대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필드는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야만 안심하는 것은 다시 결핍의 진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낄 때 신체와 감정이 바뀌고 필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이 새로운 존재를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되풀이할 때 그것은 점차 몸에 각인되고 필드는 그 신호를 잡아내어 새로운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필드는 당신을 중심으로 재배열될 것입니다. 현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